정부가 올해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지역별로 양극화되면서 공시가격 역시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부산은 어떤지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 대학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곳이 올랐고 어떤 곳이 내렸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약 1.52% 정도 올라갔고요. 예년보다 좀 적게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서울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가 대부분 올라갔고, 나머지 지방 지역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은 세종시가 약 6.45% 올라갔고요.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로서 3.25%,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한 1.93% 정도 올라갔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산의 공시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부산 지역도 전국 평균이 약 1.52%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89%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전국 하락된 지방 지역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지방 지역에서 많이 하락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우리 부산, 그다음에 네네. 전라남도 이런 데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참고로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는 마이너스 한 1%, 그리고 울산은 비교적 적은 0.78%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공시가격은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서 특정 표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주택을 먼저 가격을 산정한 이후에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5월경에 이제 3월경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토지나 주택도 모두 공시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세금 산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이 공시가격 변화가 일어나면은 세금이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더 납부하실 수밖에 없고, 또 떨어지게 되면은 세금을 덜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세금의 기초 자료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각종 건강보험료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준조세에 해당되는 분담금 같은 것들을 산정을 할 때도 이 공시가격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 대략 한 50개 내외 정도의 행정자료로서 기본적으로 이 공시가격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중요성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산출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화하겠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리고 있는데, 네. 그 현실화에는 취지가 있었겠죠.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특정 주택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예. 이 주택의 실제 공시 가격은 한 60원에서 한 80원 내외 정도로 매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일단 100원짜리를 거래하는데 100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특정 가격을 산출을 해서 좀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또는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를 최소한 근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화율인데요.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현실화율이 대략 한 60%에서 한 80%대 정도까지 지역별, 물건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정부는 물론 이제 전 정부였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 즉
현재 매매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공시가격을 90원까지 끌어올려서 세금도 현실화 매매 가격에 준해서 부과시키겠다라는 취지로서 이 현실화율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겠다. 근데 이게 뭐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되어있지만 뭐 실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폐기가 가능한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 개정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만약에 폐기가 되면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들만 폐기되는 거지 공시가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대로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년 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매년 발표하는 가격을 90% 현실화율에 맞추려 보니까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이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화가 폐기되더라도 공시가격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절차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떨어진 것도 많은데 문제는 또 네.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결정을 두고 아무래도 좀 부자 감세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일단은 찬반 여론이 지금 딱 반 정도로 갈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당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전체 가구 중에서 한 60% 내외, 그리고 자기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한 40% 내외입니다. 당연히 집을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현실화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세금이 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부자 감세를 하느냐,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사실 만한 분들인데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찬반 여론이 갈려져 있고요. 또 그 표현도 부자 감세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부과됐던 세금을 조금 적정하게 산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받아들여지면서 딱 여론이 한 반반 정도로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가 안 된 거지. 예, 일단은 지금 정부가 그 7, 8월 경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적정하게 대안과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외부 용역을 줘서 이 제도를 좀 수정을 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빨리 3월 달에 이 아직 그 7, 8월 달에 발표될 수도 있었었는데 3월 달에 당겨서 이 현실화를 폐기하겠다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국회의 통과 여부도 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일부 비난은 피해갈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폐기가 된다면 그럼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고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2035년 경이 되면 지금 납부하는 세금보다 한 60% 정도를 더 낸다. 이렇게 좀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 자료가 나와져 있고 또 정부도 그걸 인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폐기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늘어난 세금이 줄어들거나 납부하지 않는 가능성이 좀 생기면서 결국은 집이 없던 분들도 세금 부담에서 좀 다소 벗어나면서 집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주택자 분들도 뭐 세금이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한 채 더 살까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부동산 시장이 꽉 막혀서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을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기된다라고 하면은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시장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정부가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주택 산업을 좀 육성 발전시키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보면서 이 현실화 폐기 그 제도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유지가 되면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뭐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분들이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것들을 상당히 좀 꺼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세금이 내 소득과 대비해서 감당해야 할 세금인데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네네. 있는 분들은 결국 부동산을 구입을 하지 않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꽉 막혀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물꼬가 트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뭐 양도세 중과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세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네. 보유세인데 네. 이게 한번 이제 현실화가 얘기가 됐다가 다시 또 폐기가 되고 이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바뀐단 말이죠. 참 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좀 롤러코스터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의대 강정기 부동산 대학 원장이었습니다.